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를 걷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카페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시나요? 카페라는 일본어 옆에 한글로 사랑해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본의 한 16살 여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세요. 자기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은 진짜 행복했어. 친구랑 놀았는데 대박이었어. 키읔키읔키읔. 어떠세요? 완전 한국 학생이 쓴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학생 한국어 한마디도 못해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문화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일본 10대 SNS에 한글 일상 포스팅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어요. 한글을 모르는 일본 학생들이 어떻게 한글로 일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최대 SNS 플랫폼들을 샅샅이 뒤져보고 실제 일본 학생들과 화상 인터뷰도 진행해 봤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이제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일본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한글을 검색해 봤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270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BTS 관련 해시태그보다도 더 많아요. 두 번째, 일본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 재팬에서 한글 연습장 판매량이 작년 대비 380% 증가했어요. 380%라고요. 거의 4배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일본 교육 관련 앱스토어에서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가 6개월 만에 5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10대 인구가 약 1200만 명인데 그중 거의 절반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문화적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 오사카에 사는 17살 여학생 마이카 양의 이야기입니다. 마이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마이카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써요. 어떻게 쓰냐고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 진짜 속상해. 시험 잘 봤어. 완전 기뻐. 크크크. 엄마가 화났어. 미안해요, 엄마. 보세요. 완전 자연스럽죠? 근데 마이카는 이 문장들의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카가 화상통화로 직접 말해줬어요. 한글은 감정이 보여요. 속상해라는 글자를 보면 정말 슬픈 느낌이 들어요. 크크크를 쓰면 마음이 밝아져요. 일본어로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글자의 뜻은 몰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본의 문화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시각적 매력이에요. 한글의 둥글둥글한 모양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매우 귀엽게 보인다고 해요. 특히 이응, 히읗, 키읔 같은 글자들이 마치 이모티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자유로움이에요. 일본어는 높임법이 매우 복잡해요.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항상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한글을 쓸 때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특별함의 욕구예요. 남들과 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10대들에게 한글은 완벽한 개성 표현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한글을 쓰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본 학생들의 한글 사용은 3단계로 발전해요. 1단계는 따라쓰기입니다. 처음엔 K-팝 가사나 드라마 대사를 따라 써봐요. 사랑해, 고마워, 진짜 같은 간단한 단어들이죠. 이때는 뜻보다는 모양이 예뻐서 쓰는 거예요. 2단계는 감정 표현입니다. 점점 자기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오늘 기분 좋아, 완전 피곤해, 대박.
이런 식으로 일상의 감정을 한글로 쓰는 거죠. 3단계는 문화 몰입입니다. 이제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하고,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해요. 도쿄에 사는 19살 유타 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BTS 때문에 한글을 따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내년에는 서울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글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글이 유행하면서 이번엔 거꾸로 일본식 한글 사용법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학생들은 한글을 이렇게 써요. 오늘 진짜 행복했어 크크크. 친구랑 놀았는데 완전 재미있었어요. 보세요. 용 이런 말투가 이제 한국 10대들도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식 귀여운 한글 사용법이 역수입된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일본 학생들이 만든 한글 단어도 있어요. 완전짱, 이건 완전과 일본어 짱을 합친 거고요. 고마워요 짱, 이건 고마워요와 일본어 짱을 합친 거예요. 이런 신조어들이 한국 SNS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문화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후쿠오카에 사는 15살 사쿠라 양의 이야기입니다. 사쿠라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말을 잘 안 하고 SNS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알게 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쿠라가 직접 말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한글로 쓸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일본어로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들을 한글로는 쉽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자기 표현의 새로운 도구가 된 거예요.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도쿄 지역 학생들은 K-팝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이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따라 써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같은 정중한 표현들을 선호하죠. 반면 오사카 지역 학생들은 더 자유로운 표현을 좋아해요. 야, 뭐해, 진짜 대박 같은 친근한 말들을 많이 써요. 이게 오사카 사람들의 성격과도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토 같은 전통적인 도시의 학생들은 한글의 예술적 측면에 더 관심을 보여요. 글씨체나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캘리그래피처럼 예쁘게 쓰려고 노력해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일본 문부 과학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 39%가 한글에 관심 있다고 답했어요. 그중 24%가 한글을 써본 적 있다고 했고 13%가 SNS에 한글 포스팅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한국 방문객 중 20% 이상이 한글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글자 하나가 관광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일본 나고야에 사는 18살 타케시 군의 이야기입니다. 타케시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게임을 하다가 한글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게임 용어들만 익혔어요. 공격, 방어, 승리, 패배 이런 단어들이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한글을 알고 싶어졌어요. 특히 한국 게이머들과 채팅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지금 타케시는 한국어로 게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서툴지만 한국 시청자들이 응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타케시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본의 한글 열풍이 다른 연령대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대들만의 유행이었는데
이제 20대, 심지어 30대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쿄의 한 회사원 사토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딸이 한글을 쓰는 걸 보다가 저도 궁금해졌어요.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딸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모녀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 공부를 하고 있대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예측해요.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글을 쓰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한글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해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 교류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깊은 이해와 소통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한 후에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한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의 언어가 되고 꿈의 문이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다리가 된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특히 일본의 마이카 양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글을 쓸 때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일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한글로는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동시에 우리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한글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글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외국에서 한글을 봤던 신기한 경험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문화 교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컨트롤 K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